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주요 전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이제 비트코인의 상징적인 10만 달러를 돌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관심도가 조금씩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화력을 좀 도와주었던 배경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 따른 참여도가 계속해서 늘어나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록, 피델리티 그리고 골드만삭스 와 그리고 AP 공급사 그냥 판매 공급사 기준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뭐 JP모건 등등등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도 계속 1,400원대에 머물고 있고 미국 안에서만 달러가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향후 정책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테더에 있는 그런 활용도가 좀 더 좀 커지던지 아니면 이제 코인에 따른 활용도가 그래도 좀 더 많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에 따른 통화 가치에 따른 훼손과 그리고 통화의 약세로 관세를 좀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타 뭐 소상공인 또는 뭐 기타 좀 소규모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테더로 수수료를 좀 절감시키려고 하는 그런 추이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권 편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주요 국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암호화폐 법과 규제 체계가 확립이 되면서 투자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었고 그리고 디지털 통화에 따른 공정 CBDC 도입이 가속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코인도 이쪽에 이 결제 체계 기반에 있는 성향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도 이제 대체제로 좀 많이 부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희소성 가치 저장 수단과 그리고 네트워크 확장성과 기술 혁신 라이트닝 네트워크 부분을 이제 보면서 이제 이게 무려 이제 2020년도 이전과 이후에 좀 차이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안에서도 에코시스템에서 이제 조각화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BRC2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룸 프로토콜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스택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생태계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추이를 좀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하게 스마트 계약까지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비트코인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제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활용성이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는 배경이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투기 과열,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적정 수준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특정 기간이 이제 걸리게 된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21가지 법칙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고정된 공급량,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 투명성, 변경 불가능성, 작업 증명, 보안성, 익명성, 검열 저항성, 글로벌성, 분할 가능성, 그리고 채굴 보상 감소, 에너지 사용, 커뮤니티 주도, 오픈소스, 근본 이제 디지털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지, 스마트 계약 지원, 비인가 접근, 시간의 우선성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내용에 매우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또 모아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단기 매매하는 형태가 아닌 회사인 거죠. 매입 방식은 이 기업의 현금 보유분을 활용을 해서 하게 되고 채권 발행을 통해서 추가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 매입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요. 정기적으로 매입하는데 대부분 마켓 메이커가 하지 않고 그냥 적절한 시기에 어느 정도 제표에서도 재무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은 형태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불규칙성에 있는 매입비가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에 따른 혁신이 이제 비트코인 부분을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회계 부분도 2022년도 때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자산 분류 체계도
2, 3년밖에 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재무 회계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이제 시키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철학과 비전을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비트코인과 같은 길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뭐 종이 화폐를 쓰고 있는 게 말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인터넷 세상 안에서 인터넷에서 결제해 줄 수 있을 만한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형태로 좀 나온 거 아니냐라고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따른 효과성하고 기업의 유동성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형태에서도 물론 이제 비용 수수료 비용 추이가 좀 있긴 하겠다만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수수료 비용도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해서든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비보다는 더 어찌 보면은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클 셀러에 따른 형님의 그런 비트코인 신봉은 명확하게 밝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대비부터 계속해서 모아가는 형태를 보여주었고 본격적으로 모았던 형태는 이제 2019에서 20년도 대비부터 본격적으로 모아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내년부터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40만 개 소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나스닥 지수 편입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지수 편입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대수롭냐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나스닥 지수에 편입이 되면요, 지수 편입이 되면 미국 주식은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동향에 있는 추이에서도 방향성이 좀 더 좋은 형태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도 이런 형태면 21터치 구간에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을 본다고 하면 이런 차트적인 흐름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남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안 여기에서 추이는 거의 꺾이지 않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예, 제가 맥디를 좀 많이 보잖아요. 맥디 기준에서도 이렇게 시그널선하고 교차되지 않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 아직도 강한 추이적 추세가 남아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비트코인에 따른 전반적 추이는 앞으로 더 매입할 수 있을 만한 대상자와 여력이 많이 많이 남았고 그거에 따른 기대감도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항상 투자를 하실 때도 또 주의사항을 또 항상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에 따른 모험을 좀 모아봤습니다. 마운트곡스도 있었고요. 코인체크 18년도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빗썸이 18, 19, 그리고 업비트가 19년도, 폴리네트워크 21년도, 론인 22년도, FTX 해킹 22, 23 시즌, 바이낸스 22년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상 부분이 뭐 없습니다.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마운트콕스는 일본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해준 형태가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도 여러 가지 진통과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 때문에 이제 우연치 않게 좀 보상을 그래도 썩 좋은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보상을 받았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해외 거래소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신뢰도 있게 가는 건 저는 글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지금 세계 정서가 그렇게 뭐 조용한 건 아니잖아요.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부분은 개인 지갑에 어느 비중을 좀 더 실어놓고 거래소는 남겨두되 좀 규모가 있는 거래소에다가 좀 남겨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버가 터졌을 때도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